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정부가 2026년까지 중앙정부의 대학 규제를 모두 없애는 것을 목표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섭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5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요. 먼저 대학 정원, 학사, 재정 운영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학과 신설과 통합 폐지 시 지켜야 할 계열별 교원 확보율도 2024년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학 혁신은 지역과 협력해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대학 규제 제로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권 의원은 대통령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 운영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불출마 원인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급작스런 유고 시 자녀보다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수미테리 윌슨 센터 아시아국장은 김여정은 최소 2014년부터 실권을 행사한 동생이자 2인자라면서 논리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이후 둔촌주공 분양 문의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매 제한 기간이 줄고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이 폐지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됩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가 열립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실상 마지막 국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해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개월 이용 후 유료 결제로 자동 전환되는 시스템 때문에 카카오가 먹통 사태 보상안으로 내놓은 톡서라 플러스 이용권을 두고 낚시성 마케팅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에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소폭 반등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해 5월 첫 주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오픈랜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내주 초 방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연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이지만 강추위 대신 미세먼지와 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호흡기에 안 좋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늦은 오후부터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2차 청문회를 열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참사 당시 상황과 대응 부실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의 행동이나 대응이 부족했던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윤건영 의원이 사의 의사를 묻자 나중에 생각해보겠다며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청문회에 출석해 휴대전화는 기기 오작동으로 교체한 것이라며 증거인멸을 위해 바꾼 게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준영, 임소희였습니다.